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 세 사람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 황혼의 삼각관계를 시작합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성장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황혼의 삼각관계, 예상치 못한 재회. 71세의 김철수는 은퇴 후 활력을 찾고자 동네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69세의 이미경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 경험과 고민을 글로 풀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모임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단정한 흰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70세의 박순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철수는 그녀를 보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박순자는 자신의 글을 낭독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늘 도서관 구석에 모여 시를 읽고 토론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청춘의 메아리라는 시집을 함께 만들었던 일이에요. 김철수는 그 말을 듣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도 대학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김철수는 호기심에 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순자 씨, 혹시 어느 대학 다니셨어요? 저도 대학 때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박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서울대 국문과였어요. 40년도 더 된 얘기네요. 김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서울대 국문과였습니다. 혹시 청춘의 메아리 시집 기억하세요? 박순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기억해요. 잠깐 혹시 김철수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옛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니. 김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박순자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갑작스럽고 극적이기보다는 조용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서로를 기억해내고 과거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미경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와 박순자가 공유하는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고 때로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심화. 몇 주가 지나 글쓰기 모임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철수는 박순자와의 대화에서 즐거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미경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첫사랑을 주제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박순자가 자신의 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었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항상 문학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죠. 이미경은 박순자의 글이 김철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김철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이미경이 자신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그 사람. 그는 내게 새로운 봄을 선물했어요. 우리는 함께 시를 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죠.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은 젊은 날의 설렘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성숙했어요. 박순자는 이미경의 글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의 빛이 어렸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다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경이 커피를 나누어 주던 중 실수로 박순자의 옷에 커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미경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서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철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두 여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등했습니다. 이미경은 결국 김철수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철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순자 씨와의 관계가 신경 쓰여요. 저는 우리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해한 걸까요?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순자와의 재회로 제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한편 박순자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에 대한 옛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미경의 존재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이미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미경이 자신과 김철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김철수의 행복을 위해 물러서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고백. 박순자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0년 동안 함께한 반려자의 부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김철수는 그녀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품었던 짝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동시에 성숙한 어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도 싹 텄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김철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모임 후 근처 공원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변화가 생겼어요.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철수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저는 제 인생에 더 이상 사랑이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나고 제 마음에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단순히 옛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당신에게 끌려요. 우리 새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순자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고백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정말 감사해요. 솔직히 저도 당신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김철수의 머릿속에는 이미경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순자는 김철수의 망설임을 느끼고 재빨리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을 공원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고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그들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김철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경에 대한 애정과 박순자에 대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찰과 결단. 김철수는 박순자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했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철수는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박순자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순수했던 감정들. 하지만 그것은 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아름답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미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미경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온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뤄왔고 이제야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이미경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김철수는 이미경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경 씨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야.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김철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박순자와의 관계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 기반한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미경과의 관계는 현재의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결심을 한 김철수는 먼저 박순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 씨, 당신과의 재회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때의 순수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김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순자의 눈에 기대감이 어렸지만 김철수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당신은 늘 특별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미경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순자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철수 씨.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우리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겠죠. 김철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제게 늘 소중한 친구입니다. 다음 날 김철수는 이미경을 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어요? 이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철수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주변의 단풍잎들이 축복하듯 살랑거렸습니다. 이렇게 김철수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이미경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재의 진실한 감정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김철수와 이미경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 대신 소박하고 의미 있는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따뜻한 가을날, 도시 근교의 아담한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결혼식이라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기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 씨와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경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순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김철수와 이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두 분. 박순자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김철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순자 씨, 당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미경도 따뜻한 미소로 박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친구로 지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김철수와 이미경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글쓰기 모임의 회원들도 참석하여 두 사람을 위한 축시를 낭독했고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김철수와 이미경은 손을 맞잡고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를 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메웠고 김철수와 이미경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관계의 균열. 결혼 후 몇 달 동안 김철수와 이미경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경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며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고수해왔고 김철수는 한 번 결혼 생활을 경험했기에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의사소통 방식이 이미 익숙했습니다. 이 차이는 점차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철수가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이 집안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제가 돕기가 어려워요. 우리 좀 더 역할을 나누는 게 어떨까요? 이미경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 저는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혼자서도 잘 해왔으니까요. 김철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미경이 자신과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미경은 김철수가 자신의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의견 충돌은 점점 잦아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김철수는 글쓰기 모임에서 박순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순자는 결혼식 이후에도 글쓰기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와 이미경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김철수를 향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박순자는 우연히 홀로 있는 김철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철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미경 씨와 제가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요즘 들어 자주 느껴요. 박순자는 그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김철수는 박순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경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들을 박순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철수와 박순자는 점점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모임 후에 함께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김철수는 박순자와의 대화에서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고민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이미경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미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 요즘 순자 씨랑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김철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순자 씨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요. 이미경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김철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갈등. 며칠 후 글쓰기 모임에서 세 사람 사이에 긴장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임 주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정해졌고 각자가 글을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글에서 삶 속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박순자와 이미경 모두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순자 씨와 같은 친구가 제게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은 미경 씨가 제 삶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들으며 이미경과 박순자는 서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미경은 자신이 과거와 동등한 위치로 비교되는 것 같아 서운했고 박순자는 아직도 자신의 존재가 김철수에게 특별하다는 사실에 미묘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이미경은 김철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철수 씨, 저한테 솔직히 말해줄래요? 순자 씨와 저 사이에서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요?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미경 씨, 제 마음속에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순자 씨와의 우정도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경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미경과 김철수의 관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미경은 김철수와 박순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고 김철수는 이미경의 의심과 불신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철수 씨, 당신은 정말 순자 씨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경 씨, 몇 번이나 말해야 하나요? 순자는 그저 오랜 친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나보다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철수도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요. 순자는 내 과거를 알고 있고 나의 고민을 들어줘요. 당신은 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잖아요. 이 말에 이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위기의 순간 김철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겨 박순자의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김철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이미경과의 갈등,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박순자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옳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경 씨와 결혼했고 그녀를 사랑하잖아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당신과 있을 때가 더 편해요. 박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랜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편안함 그 이상이에요. 이미경 씨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김철수는 박순자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미경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경은 아직 깨어 있었고, 눈물 흘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미경 씨,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미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몰아붙였어요. 우리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다시 한번. 다음 날, 김철수와 이미경은 박순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이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순자 씨가 철수 씨의 좋은 친구라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박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와 이미경은 더욱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박순자는 두 사람의 진정한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의 황혼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데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황혼의 삼각관계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